통계 1시트에 있는 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에 함수, 알맞은 함수 선택해서 하라고 합니다. 자, 평균이니까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에버리지를 통해서 우리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홈런이 40개 이상인 하고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홈런 여기요. 홈런이 40개 이상인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 범위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 범위, 홈런의 범위에서 40개 이상인 거를 이 조건에 의해서 찾으면은 이렇게 4개를 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에 딱 맞는 이거하고 매칭되어 있는 삼진의 범위에서 여기 있는 이 셀의 값을 평균을 구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홈런 필드가 있는 이 범위에서 40개 이상인 조건에 맞는 네, 셀을 찾아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셀하고 매칭해가지고 맞는 삼진 필드에서 네,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verage if 함수는요, 이렇게 사용해요. 조건 범위가 먼저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 그냥 조건이라고 할게요. 네,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도 평균에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 조건에 맞는 평균을 여기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홈런이 40인 거를 찾아가지고 그 행에 맞는 그 매칭을 그대로 어디 가서요? 삼진 범위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이걸 찾아서 거기 다 더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4로 나누는 그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 이해되셨죠? 되셨나요? 여기 조건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적어주고 그리고 평균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면은 조건에 맞는 셀을 구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가지고는 그 평균을 계산할 범위에서 매칭해서 거기에 대해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저거는 average if, 즉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average if 함수가 되겠어요. 자, 우리 이거 같이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홈런 타자의 평균 삼진수라니까 우리는 K24셀에서 구하게 되니까 여기 셀 클릭하시고 또 이 범위가 여기는 넘쳐나도 그닥 상관없으니까요.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그냥 통일할게요. 통일하게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등호 입력하시고요. 자, 평균 구하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 average if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aver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range예요. 범위를 지정하래요. 어떤 범위요? 조건에 맞는 범위죠. 우리가 구할 거는 홈런이 40 이상인 거를 구하려고 하는 그 필드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홈런을 구하는 범위. 그러니까 여기가 I15에서부터 I23까지 그 범위에서 콤마 쉼표하고 두 번째 인수 하도록 할게요. average, sum if,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은 늘 항상 큰 따옴표로 씌워줘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크거나 작다, 40 이상이다, 부등호 넣어야 되니까 큰 따옴표로 해주시고 크거나 같다 하고 부등호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40까지 적어주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홈런이 있는 필드의 범위에서 40 이상인 거를 찾아주겠죠. 그리고는 average range 해가지고 평균을 구할 범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쉼표 넣어주고요. average range 할 부분이 삼진인 부분이죠.
K15에서부터 K23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면은 그 범위에 대해서 그 매칭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는 average if 함수 엔터 눌러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균이 112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홈런이 40인 이상인 거에서 매칭해가지고 삼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잘 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 5번. 자, 표 5번에서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조금 나와요. 표준 편차라고 나옵니다. 생산품 C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stdv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숫자는 이 123.45를 이렇게 내림에서 한 자리까지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품 C 여기요 보시면은 표준 편차는 이런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해요. 자, 앞에 좀 잘 보이실까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요. 이 자료가 평균을 냅니다. 그 범위에서 평균을 내요. 그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평균에서 그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그 수치가 바로 표준 편차예요. 내가 이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평균하고 얼마큼 차이 나는지 다 계산을 해요. 다 계산을 해서 그걸 더해가지고 뭐 n분의 1개로 나눠서 뭐 루트를 씌우는 그런 게 표준 편차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이 함수 요거 파일 한번 열어주세요. 커말 함수 기본 파일 열어주시면은 여기 밑에 stdv.s라는 함수가 보이실 거예요. 이 함수를 클릭해서 표준 편차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데이터 집합의 분산,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평균에서 얼마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자, 이것을 다 계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해주면요. 금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결과값을 이렇게 내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표준 편차에 대한 것, 이거는 전체 표준 편차에 대한 것, 이거는 점 S로 해가지고 구한 표준 편차, 이건 점 P로 해서 구한 건데요.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이거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생겨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한 요거요. 이거는 평균에 대해서요. 평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되게 굉장히 쉽게 요 함수로 인해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만 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함수 적어놓고 범위를 그냥 여기 쭉 이 함수 이 범위를 그냥 그대로 참조해서 하면은 이렇게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평균에 대해서 얼마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그 값이에요. 자,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머리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구나 하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닫아주고요. 우리 한번 요거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생산품 C 있는 이 범위에서요. 여기에서 표준편차 구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stdev라는 함수를 쓸 건데 제가 거기 엑셀 파일에서는 .s로 해서 구했는데 여기는 .s가 아닌 stdev 함수잖아요. 이거는 2007 버전 2010 버전인가요? 2007 버전
그 이전 함수로 계속 사용하던 거예요. 요새는 .s로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그 s까지 적혀 있다면 그 함수로 꼭 쓰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tdv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 범위를 구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표준 편차 자동으로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자릿수를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림에서 구하자고 했으니 라운드 다운 함수를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생산품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런 식의 값으로 나옵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쭉쭉쭉쭉 해서 나오는 거를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 둘째 자리에서 내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적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거 라운드 다운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는 내림할 수를 이렇게 표준 편차로 해서 구했어요. 구하고 그리고 내림할 자릿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둘째 자리에서 내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표시할 결과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거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지 그 결과에 있는 자릿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 한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는 그냥 정수 1로 하는 거죠. 만약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2로 표시하면 되고 그리고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공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순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소수 한째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자릿수는 1로 정해주셔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 한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표준 편차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STED 표준 편차 구하는 거와 그다음에 내림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한 번씩 쭉 훑어봤잖아요. 이거 훑은 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우리 먼저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는 표준 편차 구하는 stdev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tdev 했더니 지금 여기 P가 보이고 이거는 전체 모집단의 전체를 구하는 표준 편차고요. 이거는 부분을 구하는 표준 편차. 이거는 여기 A라고 써 있는 건요. 그 논리값과 그리고 그 뭐죠? 숫자 형태에 있는 그 숫자 형태의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인데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요렇게 적혀 있는 거. 요렇게 요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는 뭐 10, 10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표시는 문자화 되잖아요. 원래는 숫자인데 저렇게 문자형 숫자 있는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 A가 들어있는 거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조건이 문제가 요거죠. 요거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stdv 표준 편차 함수 불러주시고요. 그리고는 생산품 C에 대한 범위로 우리가 설정해 주시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29에서부터 D38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했더니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쭉쭉 해서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라운드 다운 함수를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30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std 표준 편차 구한 그 함수 앞에다가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하시고 라운드 다운 함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round 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열어줄게요.
첫 번째 인수가 넘버예요. 넘버. 표준 편차를 구한 그 수가 되겠죠. 그 수를 다 잘 구해졌으니까 우리 두 번째 인수 구하러 가볼까요? 두 번째 인수 지정해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쉼표 입력하시고 그리고 넘 디지트 해가지고 자릿수를 구해야겠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니까 숫자 정수 1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그 점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은 표준 편차에 대한 그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다라는 함수로 라운드 다운 함수와 stdv 함수까지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표 6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 6번에는 점수 중에서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높은 것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만. 1, 2, 3 다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어때요? 높은 점수 중에서 세 번째 거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래요. 라지 함수, 맥스 함수, 스몰 함수, 민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함수가 라지가 무엇이고 맥스가 무엇이고 스몰이 뭔지 알아야 거기에 알맞게 뽑아서 우리가 사용하겠잖아요. 그래서 라지, 맥스, 스몰, 민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여기 파일 열어주세요. 기본 함수. 함수 기본 함수 기본 함수가 아니라 함수 기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는 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홈 클릭. 자, 홈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맥스와요. 맥스, 민, 그리고 스몰, 라지 함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라지, 맥스, 민, 스몰 다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라지를 먼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라지 함수는 보시면은 이렇게 인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첫 번째 인수로 범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 번째라고 되어 있죠. 이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거 구할 거냐. 네, 라지 함수가 되겠고요. 그 라지 함수하고 반대인 스몰 함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함수 보면은 범위에서 k번째로 이번에는 작은 값을 구하는 스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이시죠? 네, 이 구문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라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스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데이터 1 열에서 이 데이터 1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섯 번째 구한 거 큰 거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에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거는 7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죠.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숫자는 6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숫자는 네, 5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큰 숫자는 4가 되겠죠. 근데 4가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떻게 구하죠? 했을 때 여기요. 큰 값 정답 표시가 제가 이 버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이 라지 함수의 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 4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 5, 6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개가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지금 총 9개가 이루어져 있죠. 9개 중에서도 이거를 4, 5, 6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거의 의미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 5, 6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로 큰 숫자는 4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여기에서 만약에 여섯 번째로 큰 숫자 찾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뭔가 잘못했는데, 그쵸? 7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 여기 두 번째 열에서 이 두 번째 열에서 여섯 번째로 큰 숫자 찾아본다고 하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죠. 첫 번째, 이거 둘, 이거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여기 8이 지금 두 개가 있어가지고 3, 4를 다 차지하고 있겠죠? 그쵸? 10이다. 이거 잘못했네요. 이게 1, 2, 3, 그 다음에 얘가 4. 네, 4하고 5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쵸? 6이, 여섯 번째는 7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라지 함수가 되겠어요. 동일한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순위의 범위에서 그거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이걸 어떻게 찾을 건가, 같은 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순위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도요. 여기는 이제 작은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 1열에서 네 번째로 작은 숫자를 구하래요. 네 번째로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값이 첫 번째로 하는 거죠. 이거는 라지 함수는 제일 큰 거를 1등으로 하지만 스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거를 1로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잘 모르겠다. 여기 작은 값 정답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스몰이 1이 어디로 와 있나요? 여기가 2가 가장 작은 값이어가지고 이거를 1로 반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트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거는 3. 3이 근데 두 개나 있어가지고 2와 3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4, 5, 6은 이제는 4가 3개나 있어가지고 4, 5, 6을 차지하고 있다. 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작은 게 어떤 건지 4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2열에서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을 1순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제일 큰 값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번째 카운트에서 몇 번째로 찾을 건지 하는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맥스와 민이 있습니다. 맥스하고 민,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와 민은 여기 보시니까 시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왼쪽 옆에. 그쵸? 왼쪽 옆에 있는 맥스 민 시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함수는 이렇게 구해져요. 인수가 딱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최고인 숫자인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스몰 라지는 얘가 몇 번째인지 그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는 건데, 몇 번째여가지고 이 값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높은 거예요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거 거의 비슷해요. 라지 함수도 거의 비슷하고 얘도 맥스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얘는 최대값만 구합니다. 몇 번째로 큰 거를 구할 거면 라지, 얘는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범위에서요. 데이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1에서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라지하고 조금 달라요. 라지는 몇 번째인 거를 가져오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1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려면은 민 함수를 쓰게 됩니다. 민 함수도 마찬가지 범위 지정하고 민 하면은 그 범위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민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쉽죠. 그냥 범위만 지정해주면은 가장 큰 거 반환해주고, 그리고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맥스와 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이 많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정답 표시를 클릭하셔가지고 정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거 맥스 A, 요거 A도 계속해서 같은 그 개념이에요. 카운트 A, 네, 카운트 A, 뭐 에버리지 A, 뭐 이거 다 참, 요거다가
count A, 뭐 average A, 네, 그리고 뭐 max A도 똑같아요. min A도 똑같고, 요 A가 들어가 있는 요 함수는요, 다 논리값이 어딘 건지 아셨죠? 네, false와 true, 네, 그거에 대한 값도 네, 계산을 해줘요. 네, A가 안 들어있다. 그러면은 숫자만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네, A가 들어있는 거는 논리값 또는 텍스트형 숫자 있죠? 네, 텍스트형 숫자를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또 숫자도 당연히 포함해가지고 또 계산해주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죠. 범위에서 논리값, 텍스트형 숫자의 최대값을 구하는 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요. 여기 데이터 두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논리값이 false가 있고 숫자 데이터 있고 또 네, 논리값인 true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max A를 쓰셔가지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A를 안 썼다. A를 안 쓰고 최대값 구하겠다. 그럼 여기에서는 최대값은 0.5가 되겠고요. 네. 근데 왜 여기에서 최대값이 왜 1이에요 하시면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false는 0이라고 했죠. 그리고 true는 1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0.2, 0.5, 0.4, 1 했을 때 가장 큰 값은 1이 되겠으니까 1로 나오는 거죠. 여기 데이터 두 번째에서 가장 작은 값 해가지고 min A로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값 뭐 숫자 형태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니까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 0을 이렇게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맥스랑 민, 스몰과 라지까지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야 저런 함수가 또 나왔을 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아, 저거 라지구나, 스몰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요. 자, 우리 라지 함수, 맥스 함수, 스몰 함수, 민 함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요 살펴봤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수 중에서요. 점수 중에서 네,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 3위 점수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뒤에다가 점까지, 네, 문자까지 표시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이거 이제 알겠죠? 이렇게 몇 번째로 높은 점수. 네, 몇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으려면은 라지 함수로 해야겠죠. 최대값을 할 거면 맥스. 그 중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거 찾으려면 라지 함수. 그리고 최소값을 찾으려면 민 함수. 네, 몇 번째에서 작은 값. 작은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으려면은 스몰 함수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라지 함수로 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라지에서 범위를 인수로 첫 번째 인수로 해주시고 몇 번째로 큰 건지 네, 몇 번째 할 건지 여기다 두 번째 인수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점수 범위에서 세 번째 큰 거를 찾아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뒤에다가 점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네, 문자 연결 연산자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게 큰가요? 했더니 여기 99번째가 제일 첫 번째로 크고 그리고는 95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95가 2하고 3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95점이 나오게 하는 그런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위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29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등호 입력하고 네, 큰 점수 몇 번째로 큰 함수, 라지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라지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오셨다면은 점수에 대한 세 번째 큰 거 해줄 거니까 점수의 범위,
네, 여기 I29에서부터 I38까지 범위 정해 주시고 점수였던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세 번째 거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쉼표 누르고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큰 거 구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지정해주고 몇 번째로 클 건지 K 값이 인수로 정해주셨다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3위 점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95라는 점수가 나왔죠. 근데 여기에다가 점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다시 J29셀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의 마지막에서 연결 연산자 앰퍼센트 하시고 그리고 점이라는 텍스트를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어주고 점까지 입력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5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통계 1번이 1시트, 통계 1시트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